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14일 오후 1시 53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사실상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이 거래일 동안에 나오는 하락 때문에 굉장히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러한 의문 때문에 지금 매도라는 포지션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영상 초반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 매도는 절대 아니다. 지금 오히려 매도라는 걱정을 우리는 기회로서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니까요. 왜 삼성전자의 이 거래일 동안의 하락에 의문이 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지금 사실상 HBM3E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본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미공개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미공개 처리를 했냐? 저는 이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오늘자 뭔가요?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외인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외인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죠. 뭐가? 주식시장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HBM3이라는 굉장한 호재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냈던 주포 세력들인 외인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뭐를 하고 있는 거다? 힘 모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게다가 저는 삼성전자 HBM3E에서 끝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 사실상 시장에서 HBM3 같은 경우에는 이미 AMD의 수주를 따낸 만큼 기술 경쟁력은 이미 입증을 받은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의 문제였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쇼크를 줄 만큼 호재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건 뭐다? HBM4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 우리 최근에 급격하게 HBM4에 대한 샘플링 얘기가 지금 협력사에게 뭐를 보냈다? 샘플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E에 대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HBM4에 대한 내용까지 겹호재를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과연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재료만 봐도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게 확실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에 주가의 하락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우리 종목별 투자자 한번 봐보자니까요.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지금 주가의 하락을 만드는 주체가 외인들과 기관들인가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보면서 오히려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의 압도적인 매도 물량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음봉 캔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개인들에 대한 싸그리 매도 때문에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과연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에 대한 매수로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외인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요. 외인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8월 14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옵션 만기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아직까지도 옵션 만기일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옵션에는 뭐가 있냐? 풋옵션과 콜옵션으로 나뉘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잖아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는 공매도 세력들이다.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매수를 하는 주포 세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옵션 만기일 14일이 다가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풋옵션의 청산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숏커버와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압도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콜옵션의 청산이 우세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풋옵션의 압도적인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 그러면은 풋옵션의 청산이 많이 나오는지 콜옵션의 청산이 많이 나오는지만 알면은 이거 주가의 방향성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다고요. 같이 한번 봐보자니까요. 지금 콜옵션에서는 몇 주의 청산이 나오고 있다? 1183주의 외인들에 대한 청산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풋옵션에서는 몇 주의 청산? 압도적인 8000주 가량의 청산이 외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풋옵션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서 당연히 숏커버와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압도적인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라고요. 실제로 공매도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원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8%, 5%, 6%가량의 공매도가 계속해서 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근 이틀 동안 어떻게 됐다? 1%, 2% 굉장히 소폭의 공매도 거래량만 터지면서 풋옵션에서의 청산이 나오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거래량만 볼 게 아니라 우린 대차 잔고도 봐야죠. 대차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어제는 풋옵션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으로서 20만 주의 소폭의 대차 잔고가 늘기는 했지만 우리 130만 주, 90만 주의
압도적인 청산 물량들이 확인되잖아요. 게다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현 시간에 콜옵션 세력들 몇 주, 1000주가량의 청산밖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풋옵션 세력들은 무려 몇 주, 8000주가량의 청산이 나온 상황이라고요. 당연히 숏커버와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가의 하락 구간 HBM3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 속에서도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이 순간에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 종목별 투자자 봤잖아요. 외인들은 지금 싸그리 매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개인들은 싸그리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서 외인들은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와 매집을 통해서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우리 삼성으로 정합시다. 삼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 링크 이상한 링크 아니고 제 구독자방 텔레그램방 링크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 거고, 수락 받아드린 다음에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하지만 집중하세요. 제가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다고 해서,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관망을 해도 되는 포지션이냐, 수익률의 극대화가 그대로 올라갈 포지션이냐?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관망을 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광복절이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 광복절마다 미국 대통령이 뭐를 보낸다? 감사 서한을 보낸다고요. 왜냐?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게는 2차 세계대전 승전일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서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감사 서한 내용에는 항상 뭐가 담긴다? 부채의식 내용이 담긴다고요. 너네 광복한 거 너무나도 축하해. 하지만 그 광복 내가 만들어준 거 알지? 그러니까 항상 베풀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내용을 담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감사 서한을 누가 작성한다? 바로 트럼프가 작성하잖아요. 트럼프 뭐로 유명하냐? 굉장히 돌발적이고 강한 워딩을 쓰는 협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감사 서한에 굉장히 돌발적이고 강한 워딩으로서 뭐 전작권과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9일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작권과 주한 미군에 대한 밑작업으로서 감사 서한에 굉장히 돌발적이고 강한 워딩으로서 뭐를 할 수밖에 없다? 밑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이러한 전작권과 주한 미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이러한 협상을 안 될 때마다 꺼내는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로 너무나도 좋게 관세 협상이 끝난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코스피 상황은 어떻다? 한번 같이 봐볼까요? 현 시점 코스피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32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만들었었던 요인이 뭐냐? 물론 정책적인 부양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이 그렇지 진짜로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은 유동성이라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50일 정도 지났는데 이 50일 동안 들어온 유동성이 무려 몇 조다? 50조 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주가의 급락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금과 추가적인 정부 자금 관리 정책을 발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만들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정책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일 뭐가 온다고요? 트럼프에게 감사 서한이 온다고요. 감사 서한에 무슨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저작권과 당연히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정책적 우선순위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의 공급이 지연됐을 때 주가의 조정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얼마나 주가의 조정이 나왔었는지, 삼성전자라는 코스피 1위 기업에서마저도 주가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러한 시기에 코스피를 부양했던 그 유동성 말고도 추가적인 자본이 있죠. 바로 외인들에 대한 압도적인 매수세와 개인들에 대한 증권 담보 제출, 어떻게 보면 비투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외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거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증권 담보 대출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차트 가져왔습니다. 먼저 수치로 봐볼까요? 증권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 되는데, 증권 담보 대출의 잔고가 무려 몇 조? 24조 원이라는 막대한 개인들에 대한 비투 자본이 들어왔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와 비교한 그래프인데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 그냥 코스피 그래프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증권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주가의 가파른 상향이 나왔는데 최근에 증권담보대출이 주춤하니까 코스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횡보하고 있는 모습 똑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부양을 만든 주체가 뭐다? 일단 가장 큰 건 유동성인 거 맞아요. 하지만 외인들과 지금 뭐 개인들에 대한 비투 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가파른 상승 구간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외인들에 대한 자본과 개인들에 대한 비투 자본은 뭐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본이라고요. 우리 외인들에 대한 자본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이 있죠. 비가 올 때 뺏는 우산과도 같다고요.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니까요. 지금 증시가 너무나도 훈풍이 부면서 올라가면서 종목에 대한 상승 구간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자본을 넣어줘요. 하지만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자본 곧바로 청산이 나온다고요. 게다가 개인들에 대한 비투 자본 또한 뭐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본이라니까요. 증권담보대출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증권담보대출이 뭐냐? 증권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증권을 담보로 써 돈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증권이 뭔가요? 주식이잖아요. 주식 뭐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높은 자본이잖아요. 리스크가 큰 높은 자본으로 대출을 해줬다? 당연히 이러한 대출금 또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단기 대출밖에 해주지 않는다고요. 초단기 당연히 고금리 대출이라고요. 찾아보세요. 지금 금리가 최소 7%에서 10%가 잡히고 있는데 한번 직접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0% 이자를 걸고서 금리를 걸고서 1억이라는 자본을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0%의 조정이 나온다. 마이너스 15%의 조정이 나온다. 이거 청산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개인들 당연히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분명 다시 한 번 더 숏커버와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터트릴 HBM3E와 HBM4 때문에 주가의 가파른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금 코스피 시장을 부양한 자본의 특성이 어떻다? 외인들에 대한 리스크가 극대화된 자본 플러스 개인들의 압도적인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투 자본들이 들어온 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드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압도적인 주가의 하락 구간에 직접 느껴보신 주가의 하락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이 손해 볼 건가요? 손해 보지 말자고요. 어떻게? 제가 구독자 방에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만 잡아드리고 있느냐? 아니죠. 제가 고점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정적인 심리적인 대응으로서 관망하는 포지션으로서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쇼커버와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 타점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가시고 고점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받아 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수익률로서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구간에 가져가야 되는 시점인 거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뭐 삼성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제가 곧바로 신청 눌러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수락 받아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뭐 받아가셔라?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받아서 마지막으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숏커버와 숏스키즈와 HBM에 대한 압도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승 구간 우리 수익률로서 챙겨가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망만 할 거냐? 관망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직접 들으셨고 직접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고점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통해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고점에서 대응을 못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말도 안 되는 급락 구간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 지켜보자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저점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 못하셔서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수락 받아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거래일 동안의 하락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만큼 혼자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고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을 지켜갈 수 있는 이 기회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만 받고 나가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제발 대응해 가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과 제가 하고 있는 내용 솔직히 쉬운
쉬운 내용 아닌데 이해하시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식의 관심을 가지신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노력과 이해 능력과 안목 왜 혼자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왜 혼자서 감정적인 심리적인 대응으로서 세력들에게 휘둘리면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하자? 보상받아 가자고요.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받아 가자니까요. 그런데 수익률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가 필연적이라는 거 이제는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하지 못하고 계시고 왜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까지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어렵고 어색하게 느끼셨고 몰라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우리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걸음으로써 이제는 수익률로서 보상받아가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분명히 어려워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HBM에 대한 호재와 숏커버와 숏스키즈가 터지면서 가파른 상승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붙으면서 본질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본질선 제가 구독자방에 항상 실시간 업데이트 해놓죠. 들어오셔서 제발 확인하시라고요. 이 본질선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가 주가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주가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높은 주가를 형성했을 때 여기서 곧바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린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 고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다? 매도를 통해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차익 실현 구간에 가져갈 거라고요. 왜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되면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고 객관적으로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대로 주가 하락할 거냐?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더리 시장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새로운 수주와 당연히 HBM4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고 외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수급을 받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이 포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릴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 눈이 번쩍 뜨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도를 한 행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마련한 행위구나. 내가 매도를 절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맞아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의 첫 단추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현금성 자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현금성 자산 투자를 하려고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너가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왜냐? 제가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의 우회가 뭐냐? 우리 안전자산 하면 딱 뭐가 떠오르나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 달러와 엔화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있다? 미국의 채권이 있다.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뤄드리냐?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나눠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9월 FOMC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려 90%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 채권의 비율을 20% 정도 가져가고 단기 채권은 40% 이상 가져가자고요. 장기 채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차익 실현 구간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성 자산 확보해야죠. 엔화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지 금에서 관세가 빠지면서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프리미엄이 빠졌는데 이때 어떻게 가져갈지 제가 안전자산 현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겠다고요. 우리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는 이유가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외인들에 대한 자본에 대한 차익 실현과 B2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는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서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7에서 10%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자산의 형성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운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거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 두 글자 삼성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 타고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뭐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 눌림목 누구 때문에 나온다? 개인들에 대한 압도적인 광적인 매도 싸그리 매도 때문에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저점 매수 타점 잡아서 마지막으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잡아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포착을 하면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왜냐? 현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요. 우리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무조건 잡아야 되고 외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개인들에 대한 B2 자본의 청산이 나오기 전에 이거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수익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내 수익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해보지 말고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 진짜 돈 만들어 보자.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제가 잡아드리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7에서 10%의 수익률 제가 계속해서 만들면서 자산의 형성 도와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받아가자고요. 제가 뭐라고요? 모두 다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내면서 자산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급락과 하락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 관망하는 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이유와 맞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제가 물론 큰 목돈을 가지고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드시는 분들 삼성전자에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1위 기업은 당연히 투자 여력이 생겼을 때마다, 자본이 생겼을 때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저도 문의 정말 많이 받는다고요. 지금 월급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는 무슨 투자? 적금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적금형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에서 3% 소폭의 수익이더라도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서 복리의 마법을 부려서 자산의 형성을 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점에서 대응을 못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급락과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쌓을 수가 있냐고요. 어렵다고요. 자산의 형성할 수가 있다? 어렵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자산의 형성이 어려웠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렇게만 하면 10%, 2만% 수익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저점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이후로 안전자산의 운용을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에 따라서 분명 삼성전자 우리에게 자산의 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임이 명백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100%의 수익률 정말 멀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장에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고민하셨던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로서 삼성전자에서의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10-9014-8706 문자 한 통. 뭐라고요? 딱 두 글자. 삼성. 옵션 만기일 끝났다고 이제는 저점 구간 매수 타점 잡고서 수익률의 극대화 관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손해 보지 말자고요. 제가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제는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방에서 실시간 대응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광복절 오면서 휴일 들어왔다고 지금 관망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다음 주 이거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이 감사 서한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타점 잡을 건지 미리 다 올려드릴 거니까 주말 중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영상 보진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대응하자고요. 마지막으로 번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뭐라고요? 딱 두 글자. 삼성이면 된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해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방에서 어떤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 초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밴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웰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웰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장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